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 교육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주제가 이제 구독 경제, 혹은 구독 서비스니까 구독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 필드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저 뒤에서 또 말씀해 주실 분들이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거고요. 저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학술적인 측면에서 구독 경제의 유형과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드릴 순서고요. 구독 경제에 대한 소개 간단히 하고요. 그다음에 구독 경제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구독 경제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은 뭐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경제가 뭐냐? 그럼 뭐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이거죠. 일정 금액을 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그래서 그 상품은 서비스는 뭐 다양합니다.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음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구독 경제의 정의는 간단한데, 사실은 구독 경제라고 불리는 서비스들, 비즈니스들은 정말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라고 쓰는 것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하고요. 요즘 어떤 구독 서비스가 등장하는지는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언론에서 보도된 것 좀 가져왔는데요. 뭐 일정액을 내면 매주 셔츠 몇 장을 배달해 주는 거, 양말을 배달해 주는 거, 맥도날을 배달해 주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혹은 뭐 2주마다 한 번씩 꽃을 배달해 주는 거, 오늘 말씀을 해주실 거라는 꽃가라는 서비스, 그런 것도 있고요. 혹은 취미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재미있을 만한 취미할 재료를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또 언론에서 나오는 건데요. 더 많은 다양한 종류도 있습니다. 침대 시트를 매주 바꿔주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수건 배달해주는 거, 혹은 와인을 정기적으로 한 병씩 두 병씩 배달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과일 채소 배달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서비스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일정한 금액을 내고 서비스 상품을 이용한다. 딱 하는데, 앞으로 구독 서비스가 얼마나 발전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미래 2070년까지 5,300억 달러, 530조 예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기관에 따라서 예상 금액은 좀 다릅니다만, 앞으로 빨리 증가할 거로 예상하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 경제가 다양한데 이것들의 유형을 어떻게 나눠볼 것이냐, 저는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뭐냐면 일정 금액을 내고 디지털 콘텐츠를 제한 없이 이용하는 것, 대표적인 넷플릭스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음악 좀 잘 아시는 멜론, 지니뮤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은 전자책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똑같이 일정 금액을 내고 무제한으로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물리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이게 이제 무비 패스 모델이라고 제가 이걸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얼핏 보기엔 두 개가 비슷해 보입니다. 일정한 금액을 내고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하느냐, 물리적인 서비스 상품을 사용하느냐, 그 차이일 뿐인데, 제가 굳이 나눈 이유는 왜 그러냐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두 개가 비즈니스가 작동하는 원리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두 개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게 배송.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배송해 주는 거, 배달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면도날, 수건, 침대 시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딜렌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오래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렌탈 모델이 있습니다. 내구재 제품들을 일정 돈을 사용료를 내고 정기적으로 쓰는 거. 근데 뭐 물론 중간에 내가 원하면 제품을 바꿀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조건들은 서비스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냐? 일정한 금액을 내고 특정한 내구재를 쓴다. 뭐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넷플릭스 모델은 일정한 돈을 내고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지니뮤직, 뭐 리디 셀렉트, 아니면 밀리의 서재 같은 전자책도 있고요. 핵심은 뭐냐? 디지털 콘텐츠를 쓴다. 두 번째, 무비패스 모델은 일정한 금액을 내고 물리적인 제품 시설을 사용하는 것. 무비패스가 있고요. 월간 회원,
월간회원은 이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월 얼마를 내면 파마, 커트 이런 몇 가지를 제가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후치라는 미국에 있는 돈을 내면은 술을 식당에 가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모델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차이는 사용 대상입니다. 디지털이냐, 물리적이냐, 그 차이고요. 세 번째, 이제 질레트 모델로는 스모크를 정집해서 오는 건데, 이거는 전통적인 굉장히 오래된 여러 모델, 질레트 모델이 뭐가 있느냐, 우유 배달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지금도 있습니다만, 1.5월 얼마를 내면 매일 우유를 배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돼서, 그 외에 다른 소모품들을 배송하는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침대 시트도 있고요. 전통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소도 있고요. 커피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배송하는 모델들이 나와 있습니다. 렌탈 모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렌탈 모델인데, 하나 최근에 재밌는 렌탈 모델 서비스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일정한 돈을 내면 차종을 마음대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렌터카 하면은 차를 빌리고 계속 쓰는 건데, 이거는 제가 원하면 중간에 차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차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델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거는 오픈 갤러리. 일정한 기간마다 회사나 사무실이나 집에 있는 미술품을 바꿔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하나 우리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 중에 잘 되는 것도 있고요. 거의 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비 패스인데요. 아시겠지만 무비 패스가 시작할 때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투자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의 망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지금 차입도 안 되는 정도의 회사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에 관련된 근본적인 물음, 어떻게 해야 구독 서비스가 잘 될까, 이걸 답변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